그 상태에서도 그 친구는 칼을 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 얘기를 이렇게 BTV. 하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약간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1년 반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는 말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 어떻다, 베트남 여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외국인으로서 제가 한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과 일어났던 일이지 베트남 사람의 특성이 어떻고 베트남인이 어때서 일어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 사람들을 일반화하거나 뭐 비교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 얘기는 처음에 제가 사기당했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베트남에서는 월세랑 보통 보증금 한 달 혹은 2달을 내고 살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당시에 400 몇십만 원을 가져갔고 학비도 한 달에 30만 원대가 들어가고 월세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돈이 많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일부 빌리고 그렇게 해서 가장 싼 집으로 들어간 게 450만 동, 한 22만 원 정도 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였죠. 페이스북에서 어떤 베트남 여자가 방이 2개 있으니까 하나에 살고 나머지는 공유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가격이 싸서 와 진짜 이거 횡재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스튜디오로 쓰고 있는데도 470만 동이에요. 복층인데 당시에는 집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인사대를 다니려고 인사대랑 가까운 그 빈탄 쪽 로컬에 있는 집에 살게 됐는데 나중에 살면서 느끼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술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직업인데 술을 마시면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예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살았던 제 잘못이죠. 제가 집 대청소를 하고 처음으로 빨래를 넣은 날이었어요. 빨래를 널어놓고 잤는데 새벽 3시쯤에 그 친구가 일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제 방문에 쾅쾅쾅 두드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베트남어도 잘 모르니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이랬죠. 근데 보니까 이 빨래 넣은 거를 왜 자기 거를 옆으로 밀어놓고 네 걸 했냐, 네 거 저기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빨래 땐지 몰랐던 거죠. 당시에는 못 알아듣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지 마! 이랬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와와와 하다 끝날 거를 그 친구가 이제 화가 더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핥혔는데 여기가 이렇게 촥 긁혔는데요. 피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순간 저는 제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상태도 아니고 화가 많이 난 것도 아닌데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공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다음날이 돼서 사과를 했죠. 내가 먼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 점은 미안한데 나도 너가 이렇게 한 건 좀 서운했다라고 말을 하고 좀 풀기를 원했는데 답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지내고 그냥 조용히 저는 낮에 그 친구는 밤에 활동하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당연히 월세 계약 6개월을 했던 거가 끝나면은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저한테 화내면서 나가라고 할 때 알았다고 하니까 또 다음날에 걔가 먼저 사실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드니까 그냥 다 살아라. 이미 보증금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가고 싶은데 불합리하지만 어쩌겠어요. 싸우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돈을 포기하고 나가면 정말 그땐 완전 거지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 진짜 그날 이후로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짠데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설거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관련된 거 뭐 빨래 넣고 안 꺼냈어 이런 거 빨래가 문제야 진짜 그런 얘기들을 카톡으로 했는데 어느 날에 걔가 자꾸 나한테 카톡하지 마 귀찮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도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라고 카톡을 보내고 그날 저녁에 일을 끝나고 집을 갔는데 정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제가 나타나니까 싸우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같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공격을 받진 않았고 계속 막아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방 앞에 제 방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부엌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막 개새끼야 막 이런 게 들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새끼라고 하지 마라고 나는 했는데
걔는 이제 뭐 개새끼라고? 이러면서 막 저한테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통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을 하니까 그 친구는 저도 싸우고 싶어 한다고 느꼈던 것 같고 옆에 있던 와인병을 내리쳤는데 그게 바닥에 튕기면서 운 나쁘게 멀리 있는데도 제 다리에 찍힌 거죠. 그래서 피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바로 이제 나가는데 점점 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완전 패닉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도 그 친구는 칼을 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 얘기를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사람 써서 너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상황이 다 뭉쳐가지고 정말 눈물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나중에 났지만 진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진정은 개뿔 이러면서 빗자루를 들고 막 그냥 자기 남자친구고 저고 간에 다 막 패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냥 발에 피가 났어요. 밑에 유리가 깨져 있는데 다들 난리가 나니까 주변에 이웃들은 오고, 그래서 이제 다리에 피가 나는데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안에서 잠그면은 또 다시 열어서 나가야 되는 문이었거든요, 로컬이어서. 근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가 없는 거야. 얘는 막 달려오고 있고 키는 없고, 막 저 남자친구는 걔가 15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못 막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이 진짜 어떻게든 해야겠다 막 정말 이런 의지로 달려드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죠. 그래서 키를 정말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바바바바 열었는데 안 열려. 진짜 공포였어요. 진짜 막 열어가지고 겨우 열려서 그 다음에 닫은 다음에 안쪽에서 그분 남자친구한테 좀 잠궈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속 난리 나고 있고 저는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보니까 제가 온 길에 다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너무 무서운 거지. 길에 계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피가 흥건하니까 이제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데려다 주셨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항생제 주사 맞고 다리 꼬매고 2바늘 정도 꼬맸는데 어우 정말 아팠어요. 와, 근데 뭐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신이 없으니까 병원비 약비 같은 거 영수증을 안 받았죠. 근데 영수증 없으면은 비용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받고 제가 다 해결했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제가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 보증금을 받아준 친구가 나중에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저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근데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연달아서 있었죠. 사기당하고 사람한테 맞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믿던 사람한테,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돈까지 뺏기고 나니까 아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힘들다고 하는 것도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베트남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들, 저처럼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는 잘못됐지만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그런 억울함? 진짜 너무 웅얼이져서 여기서 막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근데 저도 한동안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패닉이었는데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그냥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용서해달라고 안 하겠죠.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할 일은 없어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풀고 제가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용서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베트남 여자인 친구들과도 사귀기가 조금 두려웠고 또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폐쇄적인 마음이 잠깐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점점 풀고 나니까 이게 결국엔 좋아져서 지금은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먼저 도움을 주기 전에 저한테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 이유도 아무 바램도 없이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지하지 않고 제가 더 알아가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잘 알아보고 내가 사기당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기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일이 정말 많이 생겨요. 세 번째는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무조건 사과하고 무조건 굽히세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리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좋은 사람이 90%는 넘겠지만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남으면 어떡해요. 저도 자존심 잠깐 부렸다가 그냥 무조건 굽히면 되는 거를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에 화가 나는 거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성격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했어요. 그냥 아 미안해 그러니까 끝나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욱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좋은 사이로 지낼 순 없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안 좋은 얘기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무서워서 못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 생각 또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제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베트남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언어를 통해서 베트남인과 소통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아직 2년 살고 베트남어를 공부한 지 3년 차이기 때문에 오해가 충분히 아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먼저 숙이고 그렇다고 내가 절대 낮아지는 게 아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밝은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빠이빠이.